안녕하세요. 장마 기간 중에 날씨가 무척 더운 날이네, 그죠? 2023년 7월 20일 우리 국가안보통일연구원과 21세기 전략연구원이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을 개국하기로 했죠. 유튜브 이름은 일단 구지TV로 하고 우선 개국 내용으로서 21세기 전략연구원 이사장님이신 정주진 박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진행자는 김창우입니다. 정주진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주진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여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반갑습니다. 21세기 전략연구원 이사장 정주진입니다. 저는 국가정보기관에 30년 근무하고 2014년에 퇴직해가지고 넓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전직 동료 몇 분과 함께 21세기 전략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2015년 5월 1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기획실장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실무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연구재단에 용역을 하나 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하고 함께 수주받아가지고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지금 그 신분은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 신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기도 합니다.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셨군요. 네, 국가안보 전선 분야에서 본신의 열정을 다 쏟아붓는 등 열심히 근무하다 퇴직하셨는데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오셨군요. 그 줄기차게 많은 활동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7월 13일자로 내외뉴스통신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대남 통일 전선 공작의 원조라는 제화로 칼럼을 썼었던데 아마도 그 내용으로 봐서 북한의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대한민국에 기순한 태영호 의원이 과거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듣고 배웠다며 언급한 바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해방 직후에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이 북한의 대남 공작에 역이용되어서 당시에 평양 남북 협상에 임하였다는 아주 주목할 만한 증언을 바탕으로 하는 칼럼 같았습니다. 그 칼럼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쭉 생활하다가 기순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북한에 있었던 그 교육을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이 민족의 지도자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좀 누가 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백범 김구 선생이 1948년 4월 19일에서 4월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에 참석했다 하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분들이 북에 가면은 김일성한테 이용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많은 설득을 했는데도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왜 넘어가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잘 고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많이 빈약하고 또 그런 문제를 언급하면은 백범 김구 선생을 폄하하는 걸로 비난받기 때문에 다들 말조심을 하고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냉전시대 국가정보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그 냉전시대 국가정보의 역사를 명확하게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객관적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당시 백범으로 하여금 북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그 피치 못할 전국의 사정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백범을 그렇게 압박한 요인으로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장덕수 암살 사건이라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칼럼에 그 게재했다시피 그 백범 선생님이 북으로 가게 된 걸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웠던 거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7년 5월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민족 지도자들께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많은 논의 끝에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은 남한에라도 우선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도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유엔에서는 그 유엔 임시위원단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소련군하고 북한 측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라도 총선거를 실시해가지고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로 총선거 일정이 잡히고 이런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리고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민당 정치부장이었던 장덕수 씨는 백분 선생하고는 정치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47년 12월 2일 날 암살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암사반들이 전부 진술이 나의 그 백분 선생의 네. 지도하는 한국당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백분 선생은 참 거물인데 네. 그분을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이봉창 의사라든가 윤봉길 의사가 그거 의거를 하기 전에 태극기 앞에서 수류탄을 이래 들고 사진 찍는 이런 그 모양새로 이 암사범들도 사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럼 그 경찰이라는 것은 그 미 군정사나 경찰이 미군 정사나 경찰인데 예. 그 뭐 김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미군이 한국에 진주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소련의 전후 대책에 극히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예. 2차 대전 때는 미국, 소련, 영국이 연합군으로서 같이 싸워갖고 그 전체주의자들을 패퇴시키는데 그 나치 독일하고 일부를 멸망을 시키는데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이제 평화가 왔다 이래가지고 병력을 대단히 감축하고 즉시 평화 체제를 바꾼데 그에 비해서 소련은 동유럽하고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을 바탕으로 네. 그 소련이 위생정권을 세워나가죠. 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첫 번째 이제 장덕수 암살 사건이 그 백범으로 하여금 그 북한으로 또 이렇게 그 남북 협상을 위해서 가게 된 그 배경이 이제 됐었고 첫 번째 요인이고 조금 또 두 번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 경찰에서 그 조사가 나오고 이제 또 특히 미운정이 운영하는 재판에 예. 백분순이 정인으로도 나가고 이러고 굉장히 어려운데 남북 정치 협상을 제의하게 되죠. 북한에서 어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이 예. 그게 이제 2월 16일 잠깐 기록을 좀 그 보겠습니다. 먼저 제의를 하셨네 그러면. 예, 제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그 북한에서는 이게 진짜 미국이 그 미군이 뒤에 배후 공작 아니냐 이게 의심을 한 겁니다. 왜 백범이 올라오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제 그 장덕수 암살 사건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걸 이제 북한도 그 당시에 감지를 하고 김일성이 난파시켜 놓은 성실에 가는 건물 간첩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입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김규식도 북한에 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김규식은 자다시피 중도파입니다. 그렇죠. 좌익도 알고 우익도 알고 중도노조 그런데 이 사람도 북한에 오겠다 이러니까 그 이제 왜 진주성이 뭐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이제 백범 선생의 그 참 안타까운 북한 행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그 당시에 자료가
레베데크라고 소 25군 정치장교 예. 그 사람의 비망록을 우리 중앙일보 김국훈 기자가 예. 냉전이 끝나고 예. 소련에 가서 발굴을 했어요. 네. 그 발굴 보면은 레베데크 레베데크. 비망록을 갖다가 책으로 그 이제 김국훈 기자가 발언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저는 읽다가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게 평양 남북 협상을 끝나고 백범 선생이 남으로 내려오기 전에 김일성과 단독 면담했는데 그 면담한 내용이 쭉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만약 미국 사람들이 나를 탄압하면 예. 여기 북한에서 나의 피난처를 제거해 줄 수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김일성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야, 놀라운 기록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참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 선생인데 그 당시에 정치적 입장이 상당히 어려웠구나 이런 판단하게 됐죠. 그런 가운데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요인은 또 어떻게 또 계속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백분 선생이 북한으로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일성이 직발시킨 성식이라고 하는 간첩이 예. 남한에서 압력을 하면서 예. 백분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 주변에 예. 간자들을 포섭해 놓은 거예요. 예. 그 성시백이라 하는 사람은 그 일제시대 말에 중국에서 예. 통일 전선 공작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1949년도에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나서 네.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장개석이 이끈 중국 국민당하고 둘이 이제 내전이 붙어가지고 결국 대통령 승리를 끝났는데 그 승리를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긴 데는 세 가지 보물이 있었다. 네. 세 가지 삼보. 그 세 가지 보물이 뭐냐? 당, 공산당. 네. 두 번째 팔로군, 네, 공산군. 그리고 세 번째가 통일 전선 전술이다. 네, 그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는 움츠려 있고 힘이 강할 적에 공격하고 여기 이제 국민당을 전략으로 해서 이겼다 있는 거죠. 그 통일 전선 공작. 네. 예. 그래서 그 중국의 통일 전선 공작 하는데 그걸 총지휘한 사람이 주월래입니다. 주월래. 네. 주월래가 중경에 주재하면서 거진 연안하고 중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월래는 중경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예. 그걸 통일 전선 공작 하는데 거기에서 한국 임시정부를 대상으로도 통일 전선 공작을 하는데 그 했던 사람이 성시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임시정부 산하에. 네. 그래서 성시백은 그 공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하고도 친분을 쌓았던 거예요. 네. 그게 대남 공작의 그 당시 해방 후에 배경이 됐고. 좋은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백범 선생이 당시 이제 전국 사정에 따라서 성시배 어떤 건물 간첩에 이제 포섭됐다기보다는 김일성의 대남 공작에 어떻게 이용당했다는 그런 면이 더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이 이제 백범 김구 선생하고 그 김규식 선생이 북한으로 올라와서 정치에서 하자 이래 제의를 하니까 북한에 이제 평양에서도 야 이거 전략이 뭐냐 이거 미군정의 공작이 아니냐 이래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대남연락부장이 임해인데 대남연락부장한테 서울에 가서 한번 성시백 만나가서 뭐가 됐는지 한번 파악해보고 와라. 이래서 그 임해를 난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임해가 서울에 내려와서 성시백의 주선으로 그 이제 백범하고 김규식 선생 주변에 있는 간자들을 그 당시에 대표적 그 남한의 좌파 인물들이 김원봉, 홍명희, 백남원 이런 사람들 아직 북으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백범 김구 선생 그 측근에는 안우생하는 사람하고 권태양이라는 이제 권태양은 김규식의 비서였는데 이 사람들 포진에 있었는데 이래 쭉 만나고 임해가 판단은 이거는 미군정에서 백범 선생을
저 장교수 암살범으로 배후로 조사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백범 김구는 정치적 돌파를 찾기 위해서 북한으로 한번 올라간다 네.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그 두 사람 주변에 표진되어 있는 간자들 예. 성시배기가 심어놓은 간자들이 예. 공작한 결과다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면은 북으로 올라가서 김일성한테 그래 보고하니까 야 그러면 그런 노수로 가자 예. 김일성이가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성시백을 도와주라 예. 이래서 그 보면은 대남연락부 부부장 김창수하고 예. 그 이제 고위 공작원 2명을 남한으로 전파를 시킵니다. 가서 성시백 예. 그래 공작을 해라 이렇게 이제 내려버려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인데 예. 제가 이걸 이제 자신 있게 거론하는 거는 그 당시에 김규식 옆에 있던 권태양이라 하는 사람은 예. 대구 사범을 나온 사람인데 어. 그 김규식을 저 권태양을 김규식의 비서로 추천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송남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송남헌. 송남헌. 네, 남한의 유명한 인사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송남헌 선생이 2000년에 쓴 그 회고록을 보니까 송남헌도 이 권태양한테 쏘았다. 이 송남헌이 볼 적에도 권태양은 북한 북노당의 뿌락지였다. 예. 그걸 이제 송남헌은 어떻게 하게 됐느냐. 예. 자기도 몰랐는데 예. 1995년도에 김광훈이라는 이제 뭐 농객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통일 독립의 현대사하는 책을 냈는데 예. 그거 보니까 권태영이가 예. 간자 역할을 했다 하는 게 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순간. 그래서 자기는 그 자기 추천으로 예. 김규식 선생을 도와주라고 그 대구 사범 동기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랬는데 그런 양반이 이 뿌라지 딱 하는 걸 알고 예.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어허. 이런 구절이 나왔기 예. 때문에 예. 저는 그 정황을 이제 여러 가지로 퍼즐을 맞추듯이 좀 맞춰보면 이런 정황에 백범 선생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그런 이제 책들이 이제 막 책 속에서 정리이 되었으니까 다행스럽다는 부분도 그렇죠. 있기도 하고 또 네. 오히려 또 이렇게 그 북한 대남 공작이 이제 이용되었다는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증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뭐 이제 우리 그 당시 전국 상황에서 네. 그 나름대로 백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제 순수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이용되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뭐 요인은 또 어떤 요인이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레베데프 비만록이 발굴된 게 예, 우리 현대사에서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역사학계라든가 우리가 학계에서 이 부분도 좀 간과하고 있는데 예. 그 레베데프 비만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레베데프는 북한에 주둔한 소련 25군의 정치 선교 책임자고 그 직속 상관이 시티코프라고 시티코프. 네, 이 사람은 연해주 군광부 예, 그 사령관. 사령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티코프가 이 그 북한의 그 소련의 위성정권 김일성을 지도자라는 소련의 위성정권을 세우는데 초 그 배후를 조정을 했는데 예, 그 시티코프가 레베데프한테 지시했다는 그 레베데프가 이래 쓴 기록에 보니까 예. 그 김구 선생을 반드시 평양 남북 협상에 불러올리라 올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 번째 요인으로 백범의 이제 방북이 김일성 우상화 이제 선전 자료로 이제 이용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도 뭐 이게 칼럼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뭐 대중을 광범위하가 대상으로 하는 게인데 예, 뭐 섣불리 썼다가 하는데 이게 몰명하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쓰기 어려운 주저를 했는데 네. 제가 좀 자신을 갖고 쓰게 된 거는
1980년 6월 3일자 노동신문에 보면 네. 이 북한이 백범 선생의 방북을 얼마나 그 김일성 우상에 써먹었느냐 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제 칼럼에 기재해 놨습니다만은 좀 읽어보면 네. 그 노동신문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 선생이 이제 이게 뭐 노동신문인가 북한 그 노동당의 기관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네. 왜곡을 한 거죠. 그렇죠. 선전선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80년 1980년 2월 3일자 노동신문에 이렇게 써놨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제 백범 선생이 김일성을 만나는 정황을 네. 자기들 신문 기사 형식으로 이제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백범 선생이 그 북한말로는 그랬답니다. 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장군님께서 애쓰시면서 여기에 닦아놓은 모든 일을 보니 우리 조국이 주일 많았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장군님을 받들이 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또 이 표현이 예. 굉장히 이게 좀 교묘하게 써놨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 거 보면 한동안 두 눈을 선벅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던 김군은 마침내 품속 깊이 간수했던 상해 임시정부의 인장을 수령님 앞에 정중히 내놨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생명을 건 보물처럼 여겨왔던 것이었다. 이렇게 신문에다 써놨다고요. 그리고 완전 김일성 중심으로 왜곡을 한 거죠. 그렇죠. 왜곡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게 뭐 어떤 정사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사는 아니죠. 이 북한 자기들이 주상군이 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이 되는 이런 자랑스러운 현대사에 또 한 부분이 참 엄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2차 대전의 후과로 이제 신생 독립국이 되어가는 과정과 그 일제 치하 해방 전국에서 김구 선생의 평양 방문 남북 협상은 김일성의 대남 공작에 이용당하였다는 아주 위험천만한 역사적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또 간과하고 있는 비운의 역사에 대해 그 어쩌면 유승용 선생의 그 징비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이렇게 시들지 않고 악랄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공작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이 대남 공작에 이용된 통일전선 공작의 원초적 모습이라는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안보 의식이 해이해지더라도 이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감에 있어서 부대들이 꼭 각성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임을 강조하면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진 박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